보자. 구하고 절 얘기가 첫 번째 나오지. 보통 문법책들이, 그러니까 중학교 때와는 달리 고등학교 거는 이제 구나 절, 단어 중심이 아니고 구하고 절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쪽부터 얘기가 나오는데, 구하고 절은 둘 다 두 단어 이상이야. 그래서 단어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라는 걸 일단 기억을 하자. 두 개 이상이라는 걸 기억하자. 자, 그런데 하나의 품사를 만든다. 그 얘기는 구나 절은 그 자체가 명사가 되거나 형용사가 되거나 부사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야. 또는 동사인데 동사도 동사구를 만들 수가 있어. 동사구의 예를 한번 든다면 뭐 is going 같은 것일 수 있거든. 두 개의 단어가 모여서 수로 동사로 사용되는 형태지, 그지? 이런 경우도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보통은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세트로 명형부라고 그랬지. 우리가 새롭게 만들면 다 명형부야. 3종 세트야. 품사는 세 짝이야. 동사까지 해서 네 가지 품사만이 일단 신경을 쓰게 되는 거야. 중요한 거는 얘 둘은 나중에 문장 성분으로 사용을 할 수 있지. 부사는 문장 성분이 안 된다는 걸 기억하자. 자, 여기서 보면 like 다음에 이만큼 들어왔는데 구가 지금 여러 가지가 있거든. 여기 보면 얘는 우리가 전치사구라고 부르는 아이지. 전치사구라고 부르는 아이고 부사로 사용되고 있어. 여기서 playing baseball은 like의 목적어지. like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명사구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능에 따라서 분류할 수도 있고 기능이나 의미나 또는 구성 요소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구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야. 명사구라고 하면 우리가 명사구라고 얘기했을 때는 얘는 주어일 수도 있고 목적어일 수도 있고 보어일 수도 있지. 그래서 주어구, 목적어구, 보어구. 그래서 문장에서 성분을 어떤 성분의 역할을 하는지를 얘기하면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도 있는 거야. 전치사구도 부사 역할하면 부사구일 거고 형용사 역할하면 형용사구겠지, 그지? 전치사구라고 하는 거는 이 전치사구라는 명칭은 구성 요소에 초점을 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전치사구는 전치사구라고도 불리지만 또는 전명구라고 불리는 거야. 이 명칭은 구성 요소에 의해서 붙은 이름이 되지. 이게 기능에 따라서는 기능에 따라 형용사나 부사구로 불릴 수도 있는 거지. 자, 여기 보면 to 부정사도 to 부정사를 만들고 있는데 to 부정사가 앞에 time을 꾸며주면서 형용사 기능을 하게 되지. 그치? 우리가 to 부정사가 있기 때문에 to 부정사구라고 부를 수도 있고 기능 면에서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 그래서 형용사구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야. 얘는 분사가 있으니까 분사구. 특히 우리는 분사구문이라고 많이 부르는 요소인데 분사구지만 내용을 따지면은 분사구는 다 부사야. 원래는 부사절이었던 것들을 축약해서 분사구문으로 만들지. 접속사니까. 자, 그래서 어느 쪽으로 봐도 돼. 이게 지난 주말부터 사용되는 방식이지. 자, 절은 역시 단어가 두 개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주어하고 서술어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주어하고 동사, 즉 수로 동사가 있다는 얘기야. 그 쌤이 예전에 그런 얘기했지, 그지? 그러니까 절하고 구분하기 힘드니까 절에는 주어하고 동사에서 주지스님하고 동자스님이 있다고 그렇게 구분하라고 했잖아. 이게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헷갈리거든. 아, 이게 구냐 절이냐 이런 헷갈리는데 선생님 경험상 나는 누구도 그런 얘기를 자세히 안 해줘서 혼자서 깨우치는데 오래 걸렸어. 몇 달 동안 고민하다가 도대체 뭔가, 그지? 혼자 공부하면 처음에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되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and를 사이에 두고 주어 동사 부분이 두 가지가 있지. 절이 두 개인 거야.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등위 접속사는 양쪽이 똑같아서 어느 쪽이든 다 주절인 거야. 이거는 주절이 두 개야. 주절이라고 하는 거는 핵심적인 부분이야. 이쪽은 보면 이 대절은 종속절이라는 말을 책에 써놨지, 그지? 종속절이라고 하는 거는 부품이라는 얘기야. 하나의 품사를 이루어서 문장의 일부로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명형부로 쓰는 거야. 형용사절은 우리가 나중에 관계사절들을 얘기해. 관계사절이고 명사를 수식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뒤에 단락에서 배우는데, 그래서 구와 절은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품사처럼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를 이루는 게 보통이다. 그런데 그거 말고 부사를, 그러니까 구를 만든다 그러면 동사밖에 없어. 동사가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으니까 have been written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지, 그지? 그런 거 말고는 다른 거 있잖아. 전치사는 전치사 자체가 구전치사가 있네. take, 그러니까 in front of에서 세 개. 그래서 in front of 같은 것들은 구전치사라고 불러. 근데 구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까지 합치면 구전치사 구겠지. 응? 뭐 그런 것들도 있는 거야. 자, 근데 또 다르게 보면 접속사도 두 개 단어 이상 되는 게 가끔 있지. 등위 상관 접속사하고 해서 뭐 either A or B 이렇게 either하고 O 연결되는 것들이 있거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우리가 취급해야 될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명형부를 두 단어 이상 뭉쳐서 명형부 만드는 것들이 구나 절인데 그 중에 특히 주어 동사가 있는 덩어리를 우리는 절이라고 부른다는 것 정도밖에 없어.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이야. 절에서 이렇게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된다라는 이 관계는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 여기 있는 부사절, 여기도 물론 부사구가 있지만 이 부사 역할을 하는 놈은 전부 다 괄호를 쳐서 제껴놔야 되거든. 알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이건 뭐 구나 절이 되는 거는 선생님 더 얘기를 안 할 텐데, 우리가 여기서 명사구냐, 형용사구냐, 부사구냐를 구분하는 거는 우리가 품사에 대한 기본 이해가 있어야 되지. 명사가 하는 일은 뭐니? 주어나. 명사는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해? 너무 공격이 빨랐니? 그러면 지호가 해보자. 오케이. 주목보. 우리가 입에 붙여야 될 세 개짜리 세트가 두 개가 있는 거야. 주목보. 또 하나 뭐였지? 명형부. 이렇게 붙이는 거야. 양쪽 다 동사가 있는데 주목보 명형부일 때 쌤 질문하는 거는 이 두 덩어리 중에 어느 거냐를 물어볼 때가 대부분이야. 얘는 뭐야? 라고 하면 뜻을 얘기하지 말고 주목보 중에 하나면 아니면은 명형부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야. 공통되는 게 동사 같은데 명형부 동이거든. 이거는 동사야. 품사로서의 동사고 여기도 동사인데 실제로 이거는 수로 동사라고 얘기하는 거야. 수로 동사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또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 밑줄친 게 명사구라고 하면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든가. 그러니까 주어 자리나 보호 자리나 목적어 자리일 때. 자, 형용사가 하는 일은 뭐냐? 형용사가 하는 일, 영재야. 형용사는 뭔 얘기하지? 꾸며준다고 하면 두 가지가 돼. 우리가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아이는 두 가지야. 뭐지? 누군가를 꾸며줘. 그렇지. 수식 기능을 갖고 있는 거는 형용사와 부사야. 그지? 그래서 단순히 수식이라고 하면 안 되고 누구를 수식하는지를 얘기해야 되니까 명사 수식이지. 명사를 수식하거나 명사를 설명한다라고 얘기하면 되고 부사가 하는 일은 대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수식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우리 여기서 간단히 뭐 하나 하고 가자. 그래. 뭐 우리 아직 방학 시작도 안 했는데 그지? 그러니까 이번에 정밀하게 하는 게 좋아. 선생님하고 합류 시기가 학기 중이었기 때문에 세밀한 걸 못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이번에 그걸 다 마무리하자고. 자, 우리가 품사 정리를 하면 명사 왜 이렇게 가늘어 이씨. 자, 명사 대명사는 됐고 형용사 부사. 자, 세 가지를 구분하는 거야. 물론 중요도에 따르면 동사가 이쯤 있어야 돼. 동사가 여기쯤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명사는 주목보. 이게 다 했던 거니까 한 번만 더 정리합시다. 형용사는 보호자리 갈 때가 우리가 명사를 설명한다고 얘기하고 또 하나 기능은 명사를 수식하는 거야. cute cat. cute cat이라고 할 때가 수식하는 거고 a cat is cute라고 해서 뒤에 비동사 뒤에서 나와서 설명해 주는 기능을 우리는 이때가 보호라고 하는 거야. 어려운 말로 얘를 우리는 서술적 용법이라고 하고 얘를 한정적 용법이라고도 하는 또는 어떤 때는 제한적 용법이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어. 제한적 용법이라고 불리는 것은 관계사절 때도 이런 얘기가 있어. 자, 부사가 하는 일은 동사 수식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외에 형용사나 부사 또는 문장을 수식하는 거지. 문장 수식하는 거는 뭐 운 좋게도 그는 부모님을 찾았다라든가 그렇게 운 좋게도 불운하게도 이런 것들이 문장 앞쪽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동사를 수식하는 거는 배경을 만들어 주는 거야. 행동의 배경을 만드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행동을 한 시간, 장소, 원인, 결과, 조건, 목적, 방법과 방식, 횟수나 빈도 같은 것들 같이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양보, 근거. 양보는 뜻은 비록 뭐뭐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뭐 하더라도라는 정도의 의미인데 상대방에게 판단을 양보하기 때문에 양보라고 불리는 거야. 자, 이런 등등이 부사가 하는 일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할 거는 그냥 시간은 명사야. 3시는 명사고 행동을 한 시간을 나타낼 때는 3시가 아니고 나는 그를 만났다 3시 애가 되지. 그러니까 3시 애가 되면은 부사인 거야. 차이를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명사, 같은 단어더라도 명사로 쓸 때와 부사로 쓸 때 그러니까 우리는 해석이고 서양 애들은 이해겠지, 그지? 영어 쓰는 애들은. yesterday라고 하면은 어제는 하면은 명사로 쓴 거지. 주어로 쓸 거니까. 어제라고 쓰면은 이거는 부사라고 쓰는 거지. 자, 그래서 명령부에 대한 얘기는 확실히 구분하고 그 다음에 형용사와 부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 형용사와 부사는 공통 기능은 수식이야. 수식을 해. 수식 대상은 달라. 수식 대상은 형용사는 명사나 대명사, 부사는 형, 부, 동이야. 나머지 품사들도 있잖아. 뭐 전치사도 있고 접속사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지. 걔들은 수식을 받지 않아. 이런 것들은 뭐 감탄사든가.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해 둬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형용사하고 부사 구분할 때는 그래서 누구를 꾸며주고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곁들인다면 해석을 할 때 형용사는 뭐뭐한, 부사는 뭐뭐하게
이런 정도로 우리말로 해석되는 거야. 그래서 구분할 때 명사를 붙여보면 돼. 깨끗한 자동차는 되지. 깨끗하게 자동차는 안 되잖아. 부사니까 안 맞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얘기를 할 게 뭐가 있을까? 수로동사 얘기를 좀 해야 돼. 동사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동사라고 하면은 우리가 문장에서 쓸 때는 결국에 두 가지로 쓰게 되는 거야. 하나는 수로동사로 쓰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 다른 하나는 준동사로 쓰는 경우가 있는 거야. 준동사의 준자는 선생님이 혹시 어디 준자라고 했던 게 기억나니? 오케이. 준우승할 때 준자야. 너희가 준사역 동사란 말 쓸 때도 준자야. 준은 거의라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 거의 비슷하다. 하지만 동사로서 사용을 안 한다는 얘기야. 엄밀히 얘기하면. 얘들은 동사가 아니야. 이제 품사로서는 뭐가 되느냐? 명사로 쓰거나 형용사로 쓰거나 부사로 쓰게 돼. 방식이 명사나 형용사로 부사되면 뭐 ing를 붙이거나 to를 붙여서 앞이나 뒤에 붙여서 이렇게 쓰는 거지. 뭐 필요하면 ed도 붙이지, 그지? 이런 걸 붙여서 이렇게 바꿔 쓴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준동사 형태로 쓰는 것들은 주어 다음에 주어에 대한 동사로 쓰는 기능은 상실된 거야. 그러니까 he to go라고 쓰면 문장이 끝났다. 이건 아닌 거야. 이렇게 쓰지 않은 거야. he goes나 went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야 되죠. 수로 동사라고 하는 거는 주어의 동사야. 주어의 행동을 나타내는 거다 얘기하기도 좀 100%짜리가 아니라서 그냥 주어에 딸린 동사가 저게 수로 동사라고 생각하면 돼. 조금 어렵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부정사하고 부정사라는 말이 있잖아. 얘는 부정형 동사라는 말에서 오는 건데 오늘 선생님 점심 먹을 때 정형돈 나오던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아니야. 이건 정형동이야. 알겠지? 부정형 동사라고는 누군가가 형태를 정해주지 못한다는 거야. 부정형 가면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다 이런 것 같긴 한데 정해주지 않는다는 의미야. 그래서 형태가 거의 고정돼 있어. 그런데 정형 동사가 있어. 정형 동사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가 형태를 다른 요소에서 어떤 요소에 의해서 형태가 결정이 되는 거야. 형태가 결정돼. 뭔가에 의해서. 이 뭔가 할 때 이 뭔가는 시제일 수도 있고 태일 수도 있고 단복수도일 수도 있고 인칭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형태가 결정이 되는 거야. 정형 동사가 바로 수로 동사야. 이거 화살표 좀 잘못 쳤네. 이래 가야 되겠다. 정형 동사가 수로 동사야. 그러니까 주어의 단복수, 시제 이런 거에 따른 변화 무쌍하게 바뀌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목적어의 행동을 나타낸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나가자. 100점짜리는 아니지만 주어의 행동이다. 그러니까 주어 뒤에서 바로 뒤에서 주어의 행동을 나타내는 놈이 수로 동사라고 본다면 목적어의 행동을 나타내는 애는 당연히 수로 동사가 사용될 수가 없겠지. 그래서 I saw her went라고 쓰지 않는 거야. 이렇게 쓸 수가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얘는 목적어잖아. 그러니까 얘는 went는 전형적인 수로 동사 형태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문장에서 수로 동사로 쓴 거냐 준동사로 쓰는 거냐는 아주 깊게 구분을 해야 돼. 우리 졸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껌 하나씩 돌려서 먹고 하자.
그래서 선생님이 100% 수로 동사들이 있었지. 이걸 쌤이 문제를 풀거나 할 때 꼭 얘기해 주지. 얘는 무조건 수로 동사야. 딴 것이 될 이유가 없거든. 첫 번째가 뭐니? 혹시 아는 거 있나? 응? 비동사도 형태에 따라 다르니까 비동사 어떤 거냐,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 다르지. MR is, was, were까지. 얘들은 주어 뒤에 아니면 쓸 수가 없어. 그래서 비동사의 현재형과 과거형들을 얘기하지, 그지? 이거는 무조건 수로동사. 코가 쎄하지? 그래서 웃은 거지? 아닌가? 왜 웃었어? 연수야. 두 번째. 조동사들이다. 조동사, 뭐, can이나, must나, should나, should가 원형이 shall인 건 알고 있어야. shall. 좀 잘못 썼다, 이거. shall로 다시 쓰자. 이런 애들, may, 얘네들은 목적어 같은 놈은 이런 조동사를 가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to, can 이런 거 없잖아. 그지? 세 번째는 또 뭐니? 틀리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얘기하자. 내가 핀자는 안 줄게. 한 명 빼고. 한 명은 요즘 단련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상한 소리 하면 혼나야지. 야, 이거 시험 내신 기간에 해줬고 문제 풀 때도 해줬다. 기억나는 거 없어? 과거형은 좀 이따 가고 3인칭 단수 현재형. 보통은 이걸 맨 마지막에 하는데 여기 3이 있길래 세 번째잖아. 그지? 3인칭 단수 현재형은 그러니까 인칭을 반영을 하잖아. 시제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절대 주어 뒤에서만 사용할 수 있지 목적어 뒤 같은 데는 쓸 수가 없는 거야. 마지막 네 번째는 과거 분사와 형태가 다른 과거형을 얘기해. 과거 분사와 형태가 달라야 돼. 그러니까 조심할 거는 뭐야? played 같은 것들이지. played 뭐 kicked. 규칙 변화 동사들은 유의해야 돼. 과거형이냐? 과거 분사냐? 구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he played 이렇게 돼 있어. 너무 간단한데? 별론데? the man 이거 the man played. 오케이, 그렇겠다. the man played. 근데 수동이 안 되잖아. 사람은 뭐가 좋을까? 사람한테 수동으로 kicked? kicked 좋다.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두 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지. 과거형일 수도 있고 과거 분사일 수도 있지. 과거 분사라고 하면은 수식을 할 뿐이야. 이렇게 과거형이면 수로 동사라는 얘기지. 그런데 수로 동사라면 그 다음에 뭐 나와야 될까? 여기에 목적어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형태가 같을 때는 목적어 유무를 따지면 우리가 얘가 과거 분사이구나 아니면 과거형이구나 구분할 수가 있는 거야. 목적어 확인을 합시다. 얘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설명이 나오면 우리가 하나 더 얘기를 해야 돼. 오늘 설명은 책에야 뭐 별거 없이 쉬운 것들이야. 그거 거기 있는 거는 뭐 별거 없고 문형도 우리가 익히 아는 것들이고 하니까. 그런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까? 이 얘기를 복잡하긴 하자. 목적어나
목적어 또는 명사가 뒤에 있는 과거분사거든. 명사가 뒤에 있거나 하자. 명사가 뒤에 있는 과거분사. 이게 뭐냐면 named 같은 거, called 같은 뒤에 명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given 또 뭐 할까? taught 이런 거. 이렇게 되거든. 얘네들은 사형식에서 나온 거야. 사형식에서 수동화된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he gave her a lesson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 그러면 she가 주어로 나오잖아. she was given. 그냥 내려와야 돼. 주어는 나중에 마지막에 by 힘으로 가잖아.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가지만 결국에 목적어가 주어로 오고 이걸 동사를 BPP로 만들고 남는 거 하나는 그대로 내려와야 돼. 그렇지만 사람이 남을 때 누구에게가 남으면 좀 달라. 그러니까 a lesson이 와서 a lesson was given to her가 돼. 옛날에는 그냥 her만 썼는데 요즘 to her를 쓰거든. by him 이렇게 쓰잖아. 그러면 얘는 이 경우에는 과거분사 다음에 아무것도 없지, 그지? 요 문제는 얘야. 얘에서 나온 게 이거지. 요만큼만 떼서. 그래서 PP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는 경우는 사형식을 수동으로 전환하고 남은 목적어, 그러니까 을에 해당되는 직접 목적어지. 이게 직목이라고 하지, 그지? 이런 것일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래서 보통은 과거분사, 타동사인 경우에 타동사의 과거분사 더하기 목적어는 없다고 보면 되는 거야. 그 예외가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과거분사인데 목적어가 하나 있지, 그지? 얘는 그럼 뭘까? named 둘이. 우리 강아지 죽어서 빨간 걸로 써도 되겠다. named 둘이라면, called 둘이라면 뭐뭐라고, 뭐뭐로 또는 뭐뭐라고 이름이 붙여진, 뭐뭐라고 불리는 이런 의미가 돼. 그러니까 이 명사는 뭐라고? 목적어가 아니고 뭐라고? 보호야. 얘는 어떤 거냐면 I named my dog 둘이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내 강아지를 둘이라고 이름 붙였다. 오형식의 보호야. 오형식의 목보. 그러니까 얘는 오형식 목보 출신인 거야. 그러니까 오형식이 수동으로 바뀌면서 하고 남은 것을 얘기해. 지금 보면 우리가 쌤 이런 비유를 하거든. 얘가 서울시장이야. 얘가 보좌관이야. 요즘 보좌관 드라마도 있었지. 자, 그런데 서울시장이 대통령이 돼. 보좌관이 따라갈 거야. 자, my dog was named 됐지? 그러면 둘이 그대로 내려온다고 했지 아까. 첫 목적어 하나만 주어로 빼고 나머지는 그대로 오는 거야. 이거는 by me겠지 여기.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봐. 이제 얘는 주어지, 얘는 동사지. 원래 이 두 개의 관계가 유지돼야 되니까 얘 두 개가 관계가 됐지. 원래 관계가 뭐였어?
목적어와 보호였고 이번에는 주어와 보호. 원래 보호였던 놈은 안 바뀌고 원래 목적어였던 놈이 남아서 그대로 올 때는 안 바뀌거든. 얘 보호야. 그럼 얘는 무슨 보호야? 원래는 얘는 목보였지만 지금 얘는 뭐로 바뀐가? 주보호로 바뀌었으니까 몇 형식이 돼? 주격보호가 있는 형태는 2형식. 그래서 5형식은 2형식으로 바뀌는 경우가 다라고 해야 되겠네. 그지? 4형식은 수동으로 바꾸면 목적어 하나 남아있으면 3형식. 그 목적어가 방금처럼 이렇게 에게, 에게로 바뀌는 경우에는 1형식인 거야. 그래서 정리를 해줄게. 5형식은 수동태 전환하면 보호가 하나 남기 때문에 2형식으로 변. 그 다음에 4형식은 수동태로 전환하면 1형식이 되거나 또는 3형식으로 바뀌는 거야. 됐지? 요즘은 제국의 아이들 그 박형식이 군대 가고 제대했나? 군대 갔나? 하여튼 그러니까 잘 안 나오니까 괜찮은데 예전에 그 녀석 텔레비전에 한참 나올 때는 얘가 몇 형식이냐 그랬다가 박형식 그래서 나한테 맞은 놈이 있다. 던졌어 쌤이 휴지를. 자, 문장의 종류라고 이제 화면 잘 나오지? 문장의 종류라고 돼 있는데 문장의 종류는 별 게 없습니다. 뭐 우리가 저 중학교 때 그 몇 개 이렇게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들이긴 한데 아까 얘기한 대로 잠깐 우리 쉬는 시간에 얘기했던 게 의문문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간접 의문문이라고 말해주는 거. 그 간접 의문문은 이렇게 이해하면 돼. 원래 간접 화법에서 나온 말이긴 해요. 의문문이 직접 화법이 아니고 간접 화법화 되어서 그게 된 건데 종속절인 의문사절이야. 하다못해 if라도 필요해. if나 whether를 써. 원래 문장에 그지? 의문사가 없으면 이런 거라도 써서 하지. 자, 그런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하면 직접 질문을 하지 않아. 이런 것들은 직접 물어보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간접 의문문이 있는 거는 종속절이라서 절이 2개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돼. 얘는 절 하나밖에 없잖아. 이게 봐. Where do you live 같은 경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런 놈이 간접 의문문이 이 문장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부가 의문문은 끝에 붙이는 거지. 이런 것들이지. 이거는 not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지. 그지? 앞에 있으면 떨어지고 없으면 생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확인을 하거나 동의를 구하거나 이럴 때 사용하는 거고, 명령문은 딴 거는 괜찮은데 이게 있어. 명령문 and wake up early or you will be late. 일찍 일어나라 임마. 그러지 않으면 넌 늦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and라고 쓰면 그러면이 되지. 그지? 이거는 그러지 않으면이 되고, 그러지 않으면 you want to be late.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면 그러면 안 늦을 거고, 일찍 일어나라 그러면 넌 늦을 거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지. 감탄문은 우리가 자 what a 혁명주동, how 형주동 이런 거지. 주어 동사 이렇게 괄호치 생략할 수도 있다는 거고 이런 것들이지 뭐. 그래서 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아주 기초적인 것들이라 뭐 별 거 없고. 자, 이런 것은 알아서 틀려 조금 이따가 몇 개 해보면 되겠지. 자, 여기서부터다. 문형은 우리가 뭐 많이 했으니까 쌤이 최대한 빠르게만 얘기하고 말자. 구성을 할 때 1 자, 1, 2, 3, 4, 5형식인데 주어나 동사가 있겠지. 근데 주어는 생략할 수도 있어. 어떤 경우지? 주어가 없는 문장?
명령문일 때. 명령문일 때는 안 쓰지. 방금 봤던 go home, wake up 이런 것들이지. 그래서 동사는 항상 존재하는 거야. 우리가 이 동사들이 바로 문형을 결정해. 그래서 우리가 일형식 동사 라고 얘기할 때가 있지, 그지? 몇 형식 동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 그러냐 하면 결국 문형이라는 거는 동사 뒤에, 문형은 동사 뒤에 목적어나 보어가 몇 개 오니?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인 거야. 동사에 따라서 보충 설명해주는 그러니까 덩어리 하나만 오면 되는 거면 2형식일 거고, 목적어도 필요하고 보어도 필요하다면 5형식이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동사가 문형을 결정해. 얘는 뒤에 없어. 없다는 게 물리적으로 없다는 건 아니라 그랬지. 부사 같은 것들이 있지, 부사가. 자, 얘는 보어가 있고, 얘는 목적어가 있고, 얘는 목적어가 2개고, 목적어가 2개라서 짝수라서 4형식으로 기억하면 되지. 자르고. 자, 얘는 목적어가 있고, 보어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뒤에, 동사 뒤에 목적어가 몇 개 오는지를 구분하면 되는 거고. 자, 먼저 우리가 주의할 거는 문형 확인 전에 할 일은 부사, 그러니까 이제 전치사구, 그리고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부정사, 분사, 관계사절, 이것들을 몽땅 다 괄호를 치는 거야. 그리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the boy standing there is my friend. 이렇게 길어 보이지만 얘를 괄호치고 나면 주어, 동사, 보어 세 덩어리밖에 안 되는 거야. 이걸 해놓지 않으면은, 특히 동사 뒤에 뭐가 지지하게 더 나온다 그러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항상 괄호를 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리고 보자.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조금 더 단순하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주어가 나오지, 동사가 나오지. 주어는 심지어 생략도 될 수 있다고 해서 동사가 나왔잖아. 첫 번째 경우는 아무것도 없는 거, 방금 얘기했던 부사 같은 것만 쓰는 거. 두 번째는 보어를 붙이는 거. 세 번째는 목적어를 붙이는, 이것에서 출발점이 되는 거지. 이런 다음에 다시 아무것도 안 쓰거나 목적어를 하나 더 붙이거나 보어를 하나 더 붙이는 거야. 첫 단계에서는 우리가 주어하고 보어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거야. 같다 또는 서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되겠고, 주어하고 목적어는 서로 완전히 다른 거야. 그런데 형용사일 때는 같다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지, 그지? 그래서 요 경우에는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인 경우에는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서로 관련이 있는 거야. 목적어가 되는 경우하고 비교하면 완전히 다르지. 그래서 왜 우리가 I will make a toy 하고 I will make a doctor 이렇게 되는 경우, I하고 닥터가 같고 I하고 toy는 다르거든. 이거는 보호야.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라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다는 걸 좀 조심합시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같으냐 다르냐를 따지면 간단히 볼 수 있어. 그래서 좀 더 긴 거는 I will make her a doctor. I will make her a toy. 이렇게 될 거다. I하고 her는 다르니까 목적어가 되지. 이거 두 개 다 다르니까 목적어라고 보면 되는데, 그녀가 장난감일 리가 없으면 다르잖아. 그래서 다르면 목적어야. 앞에 거 동사를 빼놓고, 여기까지 동사를 빼놓고 두 개씩 비교해서 같으면 보어, 다르면
목적어라고 생각을 하면 구분할 수 있는가. 이 정도면 될 거고. 자, 5형식만 간단히 얘기할게. 5형식을 얘기하면서 보호 얘기도 해야 되니까 5형식인 경우에는 주어하고 동사하고 목적어하고 보호인데 이 보호의 종류가 많은 거야. 보호가 첫 번째는 명사보호야. 명사보호일 때는 이 목적어가 완전히 일치해. 그래서 신분을 나타내고 형용 그러니까 직업이나 또는 명칭을 나타내게 돼서 완전히 일치하게 돼요. 두 번째, 형용사인 경우에는 목적어와 서로 목적어의 상태를 나타내서 완전히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관련이 있게 돼. 세 번째는 준동사를 쓰는 거야. 준동사를 쓰는데 이 경우에는 목적어의 행동을 나타내게 돼. 그래서 1. 기본은 뭐냐면 to 원형을 쓰는 게 기본이야. 얘가 기본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부정사라고 하지. 부정사를 쓰는데 to 플러스 원형 아니면은 원형만 사용을 하지. 원형을 쓰는 경우는 이 동사가 이렇게 연결하지 말고 조금 다시 하자. 자, 이렇게 원형만 사용을 하는 경우는 동사가 지각 동사이거나 사역 동사일 때만 그런 거지. 지각 동사는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지. 보고, 듣고. 그리고 보고, 듣고 말고는 feel하고 smell만 추가를 하면 되고, 보다에서도 look은 look at로 고쳐서 써야 되고, 듣다도 listen to로 고쳐 써야 되는 것만 돼. 나머지 뭐 hear나 뭐 watch 같은 거는 상관이 없어. 그래서 보고 듣고가 지각동사, 사역동사는 make, have, let. help인 경우에만 다만 목적어 다음에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정도야. 준동사, 부정사 A를 쓰는 부정사와 B, 분사를 쓰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야. 분사일 때는 1번 현재 분사, 2번 과거 분사야. 현재 분사는 진행의 의미,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야. 단 현재 분사는 지각동사랑만 쓰는 거야. 지각동사일 때만 현재 분사하고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각동사, 목적어, 목보일 때 여기 ing가 가능한 거야. 현재 분사가. 다른 오형식일 때는 ing가 안 어울린다 그랬지. 왜냐하면 잘 이해하는 게 주어가 어떤 행동을 해서 목적어 행동을 시작을 하는 구조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어가 행동을 하고 목적어가 그로서 목적어가 행동을 시작을 해야 돼. 심지어는 help도 마찬가지야. 시작부터 도우라는 얘기야. ing를 쓰면은 하는 중이잖아. 하는 중일 때 시키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지.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된다. 공부하는 중에는 공부하는 중인데 시키면 큰일 나지. 자, 그래서 이때는 다른 동사, 지각이 아닌 지각 빼고 다른 오형식 동사는 목보로 ing를 쓰지 않는 거야. 예외는 있어. 여기에 대한 예외. 예외는 help하고 help래 뭐냐? get하고 get이나 have 목적어 ing가 가능하긴 한데 시험에 안 나와.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대충 문형에 대한 얘기들인데 나머지는 문제 풀면서 보자. 너무 졸리니까. 자, 우리 1형식은 별거 없다. 1형식은 괄호 다 치면 나오겠지, 그지? 지금 요게 좀 중요하다. There is, there. 이게 우리가 잘 틀리거든. 그러니까 there is, there 할 때 얘는 주어가 아니야. 얘가 주어거든. 우리 이거는 도치에서 배웠지.
부사가 앞에 나오고 동사, 주어, 단순 도치가 되거든. 장소의 부사 같은 거야. 장소의 부사를 쓰거나 보호가 앞에 나와도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 자, 그러니까 there is a house 할 때 a house니까 is를 쓰는 게 지극히 당연하지. 그러니까 there is를 썼기 때문에 단수를 쓰는 게 아니고 뒤에 단수 주어기 때문에 위치만 뒤집어 놓은 거야. 이건 괄호쳐야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보자. 그러면 봐봐. 1번에서 주어는 쉽잖아, 그지? 그럼 문형을 따져보자. 1번은 1, 2, 3, 4, 5, 6, 7에 괄호 칠 걸 한번 생각해보자. 영재야, 1번에 괄호 칠 건 뭐 있니? F부터 끝까지. 2번은 4부터 어나워. 자, 이렇게 하자. 요 교재로 쓰는 건 여기 코너로 이렇게 하자. 3번은 보자. Around the park. 4번. 5번. 영재. 오케이. 6번. 7번. 자. 대어도 맞지? 대어도 부사니까. 그러면은 순서만 바뀌었지만 주어 동사만 있는 거지. 자, 그 다음 보자. 나머지는 일단은 뭐 하던 대로 하고. 자, 이형식 문장에서 이형식은 우리가 이 보호를 쓰는 게 중요해서 여기에 부사가 들어가면 틀립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he felt 그는 느꼈다 sadly라고 쓰면 무조건 틀린다는 거야. 왜냐하면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주어의 상태는 보어로서 형용사로만 사용을 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틀리는 거야. 이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감각동사라는 거 우리가 오감에 나오는 거 있지. 눈, 코, 입, 귀, 피부. 그래서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 요렇게 생각을 하는 5가지지, 그지? look, smell, taste, sound, feel. 자, 이거는 느끼다가 아니다. 무엇을 느끼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느낌이 들다처럼 이제 뭐뭐 한 느낌이 들다처럼 얘들은 주어가 뭐 행동을 하는 게 아니야.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주어의 감각적 상태를 주어의 감각과 관련된 상태만 나타내는 거야. 감각적 상태. 지금 보면 날씨의 감각적 상태는 추운 거야. 이렇게 된 거야. 이 사람을 썼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지? 자, 그래서 여기 있잖아. 오렌지는 감각, 미각적으로 봤을 때 시다 라는 의미로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요게 중요하다. 지금 보면 A번에 보자. B번을 보는 게 낫겠네. 사운드가 나왔잖아. 너의 소리가 재밌는 방식으로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들리는 거야. 너의 직업에 대한 설명이 좀 재밌는 것처럼 들린다니까 직업이 재밌는 거지. 그러니까 부사가 아니고 형용사를 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B번은 그러면은 됐지? seem도 룩하고 비슷한 거야. 상태를 나타내야 되거든.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삼형식은 설명할 필요가 없었는데 우리 보통 삼형식 건너뛰었잖아. 중학교 때. 얘가 있어. 얘가 굉장히 중요하지. 전치사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안 돼. 그렇지만 자, enter the room, discuss the matter, marry him 또는 marry her, reach 또는 approach, the top 정상에 도달하다. reach도 조심할게. 어디에 도달하다. 이때 타동사라는 거야. 손을 뻗다 할 때는
손을 뻗다는 자동사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resemble his father.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이거 말고도 더 있어. 그거 말고도 뭐냐면 accompany 같은 것도 있고, 동행하다. accompany her. 그 다음에 answer도 있어. answer the phone. 전화를 받다. 또는 answer the question 같은 것들이 있어. 이런 것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전치사를 쓰면 틀린다. 왜냐하면 타동사는 뒤에 바로 목적어가 필수적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전치사는 목적어를 납치하게 돼. 지가 갖고 가버려. 지 목적으로. 그러면 안 되겠지, 그지? 자, 그런데 삼형식 중에 전치사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건 다른 의미야. 뭐냐면 나는 물건을 두었다라고 하면은 의미가 부족하지. 그럼 뭐가 필요해? 어디에다 뒀는지 필요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지. 저게 전치사를 써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야. 전치사구를 쓰는 거. 그리고 나중에 하나 더 조심할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거 있잖아. give up이나 turn on, turn off 같은 거 있지. 선생님이 혈당이 떨어져서 갑자기 이래. 아까도 예측을 못했네. 쉬는 시간에 뭘 잠깐 먹을 걸 그랬다. turn off과 turn on 같은 건 이거는 전치사가 아니고 부사야. 그래서 얘들이 우리가 give it up처럼 대명사일 때는 사이에 끼우지. 얘는 그러니까 얘가 타동사고 부사고 이런 관계일 때는 다르다. 그래서 얘는 전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치사 아니라는 표시를 해주려고 이렇게 give it up 또는 turn it on 이렇게 쓰는 거야. turn on it라고 쓰면 틀리는 거야. turn it on이라고 써야지. 지금 간다. 맛이 슬슬 가네. turn it on 이렇게 쓰는 거야. turn on it라고 쓰면 틀린다. 전치사가 아닙니다. 그런 신호야. 오해하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삼형식. 사형식은 별거 없는데 바꿔 쓰는 거 있잖아, 이거.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가면 얘기 안 해. 중학교는 아직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꿀 때, 뭐뭐에게라고 쓰는 방식이 to를 쓰는 것과 for를 쓰는 것과 of를 쓰는 것 세 가지가 있는 거야. 자, to를 쓰는 거는 바로 이동하는 동사. give 같은 거지. give나 send 같은 거는 있는 걸 그냥 주지. for는 2단계로 하는 거야. 준비해서 줘.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선생님이 사서 주다. 얻어서 주다. 찾아서. 만들어서. 요리해서. 골라서.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2단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for를 쓰고 of를 쓰는 건 하나만 기억하고 ask만 생각하면 돼. 나머지는 선생님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했거나 사전이 바뀌어 있는 걸 모르거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ask 밖에 없어. 그래서 ask는 I asked her a favor 이렇게 쓰잖아. 근데 이거는 I asked a favor of her 같이 쓰는 거야. 이것만 조심하면 돼. 다른 건 볼 거 없어.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그다지 물어보지 않아. 알고는 있어야 돼, 그래도. 자, 오형식은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일단 그 정도면 오늘 우리 문제 풀 수 있는 설명은 거의 다 했거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다. get 있잖아, get. get은 우리가 사역 동사가 아니야. 그래서 get, 목적어, pp도 돼. 아까 그지 ing도 된다 그랬잖아, 그지? 하지만 여기 원형을 쓰는 경우는 안 되고 to 원형을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목적어의 행동을 나타내는 기본은 뭐라고 했지 아까? 목적어의 행동을 표현은 기본이 to 부정사야. 그래서
지각동사나 사역동사를 쓰면 to를 빼고, 그지? 지각 사역동사면 to를 빼. 또 다른 방법은 의미에 따라서 ing나 pp를 쓰면 되는 거야. 진행이나 수동일 때. 그런데 진행의 의미를 쓰면 안 되는 거야. 의미에 안 맞는 거야.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가서 시키면 안 되니까 사역동사하고 ing나 이런 것들은 안 어울리는 거야. 사실은 get이나 have가 ing를 쓴다고 해도 시킨다는 의미는 없어. 자, 그 다음 보자. 뭐 다 됐다. 일단 C의 1번은 노후까지 나왔지. 잠깐 같이 볼래? 1번에 immediately는 괄호치면 돼. 주어 동사지. 얘가 동사고. 대절이 나왔는데 얘가 만약에 아무것도 아니고 괄호쳐서 날린다면 노후에 목적어가 없지. 그러니까 목적어가 된다는 거야. 목적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품사로서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건 뭐였지? 명사지. 명사니까 목적어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명사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 되는 거지. 자, 또 틀린 사람 없니 여기서? 없어? 한 문제씩 채점해줘. 자, B의 4번은 봐봐. 일단 for children은 괄호치자. aged는 어떤 역할을 할까? 주어, 동사, 목적어지. 끝났잖아. 이것도 수식어고 있고 얘도 남아있으면 목적어나 보어나 이런 것들이 아닐 것 같지, 그지? 그럼 괄호치면 돼. 자, 그러면은 age 뜻이 뭘까? ed가 붙었잖아. 나이가 들다 에서 오겠지. 그러니까 나이가 든 몇 살 나이에 이렇게 되니까 이건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지. children에 대해서. 그지? 자, 또 있니? 또 틀린 사람? 포인트 4의 A에 1번에 포인트 4에 찾아가야 돼서 이게 나빠. 포인트 4에 A에 몇 번? A에 1번. 네, 그거를 베리 DB를 밑줄을 쳐가지고 괜찮아. 한 덩어리를 보면 돼. 한 덩어리를 볼 수 있어. 어떤 논리냐면 수식어는 피수식어의 일부다. 흡수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있다 해도 합쳐서 베리는 여기에 흡수되는 거니까 없다고 쳐도 상관없지. 같이 써도 상관없는 거야. 또 없어? 시작할 때는 조립을 한다고 해야 돼. 우리가 원어민이 아니니까 조립을 해야 돼. 조립을 정확하게 설계되도록 하자는 거야. 근데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어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말 순서대로 영작을 하는 거야. 배열을. 우리는 그녀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 제일 먼저 할 일은 우리는 기대한다를 모아야 돼. 근데 기대한다니까 expect가 있으니까 현재야 과거야? 기대했다. 했다가 이렇게 돼야 우리가 과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expect까지는 됐지. 자, 그 다음에 보자. 오형식의 해석은 오형식의 영작과 해석 때 주의할 점은 주어 동사가 나오잖아. 목적어와 보어가 나오는데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누가 뭐뭐 해 이까지가 누가 뭐뭐 하도록 정도야. 뭐 하도록 되도록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거든.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나오면 바로 목적어가 나와줘야 되는 거야. 목적어는 누구냐? 주어로 써져 있지만 주어 말고 원래 주어 말고 또 다른 주어가 나왔다는 건 걔는 대절 같은 접속사절 다음에 나오든지 아니면 목적어야. 목적어가 그대로 을르로 해석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게 불편하긴 하지만 오형식이. 그래서 그녀지 목적격 형태로 써야 되니까 뭘 하면 돼? 자, 비동사가 됐는데 되다 하잖아. 그녀가 되는 거잖아. 된다니까 be를 쓰면 되는데 목적어가 된다. 목적어의 행동의 기본은 뭐라고 쓴다고? to 부정사를 쓰니까 to be인 거야.
그리고 확인하자. 지각동사나 사역동사가 아니지. 투부정사 두면 끝나는 거야. 어떻게 틀렸을까? 먼저 이상했어서 좀 이따 너 일로 와. 완전 이상하게 때려줄게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 쌤.